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 코로 들어와 기관지 깊숙이 침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인 오는 5월 11일 종료됩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등 미 서부 지역 총 4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상수원인 콜로라도 강이 가뭄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말라가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주민들의 생명줄인 식수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인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6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지난달 30일부터 열린 거룩한 방파제 전국 지도자 영성대회 주 강사로 나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세속을 거부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보여달라 당부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운동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30일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 코로 들어와 기관지 깊숙이 침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지름 5mm 미만 미세 플라스틱이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일보는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과 중산대 제5부속병원 등의 연구팀이 지난 1일 폐암 환자의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환경과학기술저널에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관지 폐포 세척액은 생리식염수를 기관지 폐포에 주입해 세척한 다음 회수한 액체를 말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사람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를 정량적으로 입증한 첫 연구라며 세척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는 미세 플라스틱이 기도 깊숙이 침투한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5일 안정성평가연구소 인체 유해인자 흡입 독성 연구단과 전북대 김범석 교수 연구팀은 폴리프로필렌 성분의 나노플라스틱을 실험동물 기도에 떨어뜨린 실험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폐 손상을 유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폐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으로 침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등 네덜란드 연구팀은 국제환경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건강한 성인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 등 유해 물질과 복합체를 형성하면 트로이 목마 효과를 내면서 암 발생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인 오는 5월 11일 종료됩니다. 한국일보는 AP통신 보도를 인용해 백악관이 지난달 3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성명을 통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연방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 재연장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비상사태를 종료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 병원 등의 사전 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3월 처음 선포됐으며 이후 90일 단위로 연장돼 왔습니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 진료 등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등 미 서부 지역 총 4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상수원인 콜로라도 강이 가뭄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말라가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주민들의 생명줄인 식수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네바다, 콜로라도, 뉴멕시코, 유타, 와이오밍 등 7개 주의 수자원을 공급합니다. 규모로는 미국 최대의 수자원입니다. 미 서남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후버댐도 콜로라도 강에 설치된 발전 시설입니다. 과다한 수요로 수위가 낮아지고 있던 콜로라도 강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바닥을 드러낼 정도가 됐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콜로라도 강의 수량은 이전 평균의 60에서 8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 강의 물 공급 해법을 놓고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 정부들이 자체적인 물 절약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사상 최초로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물 사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처를 발동하게 됩니다. 여기에 농업계도 가세, 주민들에 대한 수돗물 제한을 통해 농업지대에 대한 충분한 물 공급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멕시코 정부도 가뭄 사태가 자국의 물 공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히 콜로라도 강 가뭄 사태가 미국은 물론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콜로라도 강에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현재 물 사용량에서 20%를 감축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가 그 이상 물 사용을 제한한다면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영국인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6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지난달 30일부터 열린 거룩한 방파제 전국 지도자 영성대회 주 강사로 나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세속을 거부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보여달라 당부했습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2017년 방안에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의 잘못된 문화에 맞서달라고 한국 기독교인들을 향해 당부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던 2006년 이에 대해 무지했던 영국 교회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법제화 이후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를 반대해온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다른 기독교 국가들이 영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첫날 강연자로 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처음에는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되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종교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학교, 회사는 그곳이 차별하지 않는 곳임을 증명해내는 데 힘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윌리엄스 변호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꿨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을 법으로 승인해버렸다고 현 시대를 개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며 서구의 교회는 문화 마르크시즘으로 예수님을 놓쳤지만 한국 교회는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세속을 거부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운동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30일 보도했습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화되지 않는 한 전례 없는 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유엔 보고서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가 최근 발표한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러시아 침공 이전에 이미 인신매매의 중요한 발원지였음을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유엔 보고서에 대해 기독교 자선단체인 케어는 영국 정부의 홈스콜 우크라이나 계획에 우려할 만한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캠페인 그룹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망명을 신청한 후 범죄자들에 의해 영국으로 인신매매되거나 착취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케어의 레베카 스티븐스는 밀매업자들은 취약한 여성과 어린이를 가로채고 착취하기 위해 국경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영국 정부, 지방 당국 및 기타 관련 기관의 난민 복지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며 피난처를 찾아 우리 해안에 온 사람이 실망한다면 끔찍한 실패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달 캄보디아 푸놈펜 외곽의 스와연피어 마을에 드림빌더 프로젝트 1호 학교인 드림스쿨 스와연피어를 개교했습니다. 드림빌더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기아대책이 교육테크 기업인 디쉐어 현승원 의장과 함께 진행해오고 있는 나쿠지역 학교 건립 사업입니다. 전 세계 교육환경 취약지역에 100개 학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을 연 드림스쿨 스와연뼈는 교육부 정식 허가를 받은 3년제 사립고등학교로 약 4,0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총 2개의 동에 교사가 들어섰습니다. 새 학교는 최대 60명 규모의 현지 학생을 모집하고 교사 및 교무 인력, 관리직 등 총 32명의 교직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 의장은 4년 전 세계 교육의 씨앗을 심기 위해 첫 삽을 둔 드림스쿨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교문을 열게 돼 기쁘다. 드림스쿨 1호 개교를 시작으로 전세계 취약지역 아동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꿀 수 있는 학교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원식 회장은 아직도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기아 대책은 앞으로도 전 세계 취약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